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야당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김병준을 사퇴시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라.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를 방문해서요, 정세균 의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통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 속에는 김병준을 사퇴시키겠다라는 말이 포함된 거죠. 10분간 면담을 했는데요. 국회의 의장한테 총리 추천을 요청함으로써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형식을 보면 대통령이 이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할 일인데 국회에 가서 만나자 하니까 다 거부했으면 안 가야지. 이제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국회의장은 차마 여우 때문에 피하지는 못했겠죠. 국회의장한테, 국회까지 찾아가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통할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각을. 그리고 김병준은 철회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주에 수석을 하지 못하면 12일 탄핵 집회가 매우 커질 수도 있고,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요. 그 다음에 야당도 그리로 내몰려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까봐 김병준 카드를 버리고, 그 다음에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서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다 하면 야당은 단지 국회 총리를, 추천 총리를 임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국 중립 내각 형태를 구성해서 장관들도 그렇게 교체돼야 되고 박 대통령은 이선 후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 총리를 지명을 해서 내각을 통할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총리를 추천해주면 내가 이선으로 빠지고 총리한테 다 맡기겠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요, 좀 살자고, 솔직히 말하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솔직히 말하면 법적인 권한도 다 내던지고 혼자 지금 살자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명예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쫓기지는 않고 임기는 때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박 대통령이 이쯤 돼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보수를 살리려면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부패는 오래된 것이고 나는 부패를 다 인정한다. 하지만 내 외에도 부패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넘어갔다. 나는 내가 사표 내서 퇴임을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데 다른 모든 그런 부패들도 솔직히 밝혀져야 된다 하고 그만둬버리면요, 전국을 반전시킬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야권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그렇게 제 의견을 밝히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원칙은요, 조사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통령이 있는 데서 그대로 버텨라.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을 지면 되고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딜하지 마라.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이 필요할 때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박근혜라는 한 사람을 보호하거나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지은 죄만큼 감수할 일이지요. 왜 제가 거기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무슨 이 왕국에 사는 신민입니까?
백성과 이 민주사회의 국민의 차이점은요, 백성은 무지몽매해서 왕권 신수설이다 해서 왕이 잘못해도 역성혁명을 할 줄도 모릅니다. 민주사회의 국민은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것은 내가 찍은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민주사회의 국민입니다. 아직도 국민과 백성, 시민과 국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박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까지 여는 시간을 벌고 한마디로 또 야권에다가 태각을 하면서 하나씩 던져주면서 시간을 끌면서 또 수사 방향을 약간씩 정리를 하면서 증거들도 약간씩 정리를 하면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보는요, 저 입장이나 정말로 올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혼자 살라고 이제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치기를 해먹는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요, 강력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장관들도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지명한다지만 총리는 추천 권한이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추천입니다. 요 사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 총리가 장관들을 추천한다는 책임 총리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총리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책임 총리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먼 것이 실질적인 헌법과 법률 정신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제의 직선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대목을 확대 해석해서 마치 현행 대통령제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장관들을 추천하는 권한까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대통령이 장관 정한 다음에 뭐 총리실에 하나 쓱 보내면 총리는 통보받았죠. 총리를 추천한 장관을 추천한 총리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그 절차를 안 지켜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를 내정한 데서 내정된 총리가 어떻게 잘리는 총리가 새로 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장관을 뒤에 임명하는데, 아이고 총리 한번 시켜주면 감지 덕지에서 머리를 숙였지 장관까지 제가 좀 추천할까요? 안 그러면 잘려서 집에 가는 총리가 장관까지 추천할까요? 장관 총리가 무슨 시차를 두고 됐습니까? 총리한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장관들 임명했습니까? 거의 동시에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미 사문화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원집정부제 하에서의 어떤 헌법 위반을 본인이 자청을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야당이 김병준 사태, 국회 총리 추천, 대통령 2선 후퇴, 이것이 우리 조건이다.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새누리당 탈당. 자, 야당이 새누리당 탈당에 집착하는 것은 뭐라고 볼까요? 저는 보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지금 박 대통령은 이미 뭐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겠지만 제가 볼 때 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좀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좀비처럼 되어 있고 도덕성이나 신뢰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당 근처에 있으면 이 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또 당을 앞에 세워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렇게 세우려면 그 뒤에 숨고 당이 갇혀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당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렇게 폭락해버린 부분은 우병우, 최순실 사건에서 새누리당이 심지어 정유라까지 방어하는 데 앞장섰던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새누리당에 가고 있고,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이거 무슨 박근혜 지키기 위한 출장소 소장이나 부소장급들밖에 안 되는 인간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새누리당이 망가집니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요, 새누리당은 쌈박질을 하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선까지 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전 대표나 야당의 입장들은
총선을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퇴진시키고 대선을 빨리 치르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6개월 안에 후딱 치러버리면 지금 여당 쪽에서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정권이 우리한테 100% 넘어온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요. 이 말을 입에 끄집어 내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대권 욕심에 이러고 있다라고 한방 맞기 시작하면 같이 쓸려 들어갈까봐 말을 조심하는 것 뿐이겠죠. 지금 하야 퇴진을 주장하는 박원순, 이재명, 안철수 등등부터 다 그래 하야 퇴진하고 총 대선을 언제 치르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물러나오면 2달 이내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과연 박원순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구호가 아닌 빨리 대선을 치르면 이 사람들은 명함을 넣을 수도 있을까요? 거의 문재인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구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박 대통령이 과연 이선 후퇴 탈당까지 다 감수하면서 야당에 100% 굴복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맥맥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도 하고 싶을 겁니다. 나중에 양보하다가 지금은요 그까지는 아니고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는 거 하면 총리 보고 몇 사람 이번에 국민안전처 하나 추천해라고 말한 것처럼 한 서너 사람 추천해라고 이러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총리를 그래도 갈등 속에서도 좀 누르면서 끌고 가고 싶고 위기를 돌파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좀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국리를 하자 이 생각일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런데 야당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이름만 유지해 줄 거니까 당신은 완전히 넘어가라. 그래서 지금 헌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거국중립 내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초법적인 이야기를 반대했는데 어제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는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수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다 해서요. 파헤쳐서 단죄하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다치면 어떡하냐? 보수가 어떠냐? 아니요. 박 대통령이 다치든 보수가 어떻게 되든 이 부분을 규명을 해서 남기고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단죄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해먹은 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한 다음에 옛날에 해먹은 놈도 조사하자고 그렇게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해먹다가 걸리는 사람은 대통령이건 누구건 다 이 수준에서 처리당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개헌이 돼갖고 이혼집정부제니 뭐니 가보세요. 도둑이 판을 칠 거고 대기업이나 기득권이 그걸 다 전부 로비를 해서 손에 주물라고 할 건데 이번에 한번 당하는 꼴을 봐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정치적 딜로서 이 사건을 갖다가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야당이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들을 정치적인 딜로 같이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저는 경고를 분명히 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런 사람들요. 만약에 모든 부패는 슬쩍 덮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권한만 뺏어서 법적인 걸 면제해 줄 거니까 사면시켜 줄 거니까 권력은 우리한테 넘겨서 다음 대권에 가는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야말로 전부 싸그리 한꺼번에 다 정치판에서 추방을 해버려야 된다. 저는 거기에 앞장을 쓸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본인 살자고 정치적 딜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거국중립 내각을 하겠다고 한다면요. 야당 앞에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떤 한계가 있다. 나는 이만큼을 양보할 거고 법적인 부분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계속 철저하게 밝혀지고 나도 책임을 따로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한테 던져주고요. 국민은 법적인 문제에서 빠져라.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거, 뭐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분명하게 국익을 위해서 이것이 바람직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서 헌법과 법률 정신을 서로 간에 억지로라도 국민 앞에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 대권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사실상 약속을 하고, 그래서 당신을 사면시켜 준다라는 정치적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패를 정치적인 거래로 덮으려고 한다면 덮어주는 사람이나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요, 박근혜 대통령 급하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을 여태까지는 왜 그리 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 살자고 그야말로 정권 넘겨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말고 보수를 다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 상황에서요, 적합한 거국 중립 내각은 결국은 이런 형태로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국회 추천 총리가요, 여야에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물론 여권에서 동의가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손학규, 김종인 여권에서 동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보관이 투철해야 된다. 지금 안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를 좀 알아야 된다. 자, 네 번째, 여야의 어느 특정한 정파에 확실히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검찰 수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건 총리한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통솔해서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조건이면 저는 거국 중립 내각을 찬성을 합니다. 이 조건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완전히 정권을 넘겨주는 형태의 과도기적 인수위원회처럼 거국 중립 내각이 운영이 되고, 오히려 지금 나타난 최순실 게이트의 법적 문제는 여야가 합의로 슬쩍 덮어버리고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완전 짜옹이죠.